관심을 끄는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팩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안에 끝내주는 행정학 개념어 사전 Just a Minute. 이번 시간에는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직론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거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동기부여 이론이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동기부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기부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우에 관련된 이제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용 이론에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게 무엇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구 단계 이론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동기가 뭐고 동기부여가 뭔지부터 한번 체크해 놓고 가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힘을 동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힘을 작동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유도해내는 과정, 이걸 이제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나누어지는데, 자, 내용 이론은 뭘 가지고 이 욕구를 욕구가 아니라 저 동기를 자극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것인가 해서 대표적인 게 욕구 단계 이론, ERG 이론, 그리고 욕구 충족요인 이원론 등등이 있습니다. 과정 이론은 이제 how,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할 것인가인데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이고요. 아담스라는 학자의 형평성 이론도 있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켜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모두 동기부여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욕구 단계 이론을 주목해 보자는 것인데요. 욕구 단계 이론이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이게 밑에서부터 생, 안, 사, 존,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로는요, 생리적 욕구로부터 발현이 돼요. 생리적 욕구로부터 발현돼서 위로 올라가면서 욕구들이 더 고차원적인 욕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생리적 욕구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거예요. 색깔이 너무 야하네요. 자, 여기 의식주 관련된 거 라든가 아니면 우리 수면욕 같은 거 있잖아요. 수면욕, 식욕 뭐 이런 거 있죠. 식욕, 성욕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아주 근본적인 동물적인 욕구라고 이제 봐두시면 되죠. 그런데 매슬로우는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인 안전 욕구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봤어요. 안전 욕구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더 좀 밑바닥의 욕구다 그랬을 때는 물리적인 안전이다 이렇게 됩니다. 물리적인 안전이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안전. 자, 그래가지고 물리적인 안전이다 그랬을 때는 이 안전 욕구가요. 요거는 뭐 누군가 나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할 때 내 신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더 좀 높은 단계로 가보시면은 안전 욕구는 이제 내 직업적인 안전 있잖아요. 직업적인 안전, 삶의 안전 같은 거, 직업 안정성 같은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게 바로 안전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안전 욕구까지 만약에 사람이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말이죠. 사회적 욕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람들하고 이제 친교 욕구가 되는 거죠. 친교 욕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 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형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나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하고 의지해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욕구가 이제 막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내 배고픔을 일단 달래고 내 물리적 안전 그리고 내 삶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다가 여기까지 채워지면 이제 존경에 대한 욕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존경의 욕구다 그랬을 때 낮은 단계 존경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타인이 나를 좀 우러러 봐주고 하는 것을 이제 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존경 욕구가 좀 높은 단계 이제 존경 욕구로 가게 되면은 자기 존중감이에요. 자기 존중감. 타인이 나를 존중해준다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자기 존중, 내 스스로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게 된대요. 그런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는 야, 뭐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말고 뭐 내가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말고를 떠나서 진정한 나는 무엇이냐, 이 자아에 대해서 실현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아 실현 욕구. 그래서 자신의 이제 삶의 목표 이런 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단계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한다는 거, 이게 또 특징이 됩니다. 이게요, 절대로 여기 이제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퇴행하는 거 있잖아요. 퇴행, 밑으로, 욕구가 밑으로 낮아지는 거, 이거 없대요. 이거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동시적인 것도 없어요. 동시에 이것이 발현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행도 없고 동시 발현도 없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만 한다 그랬는데, 아니 있잖아요, 툭 하면 우린 배고프지 않습니까? 툭 하면 졸리고 맨날 책만 피면은 그것이 이 졸음을 몰고 오고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 이리로 올라가다가도 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갑자기 자극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존 욕구가 채워지면은 어느 만큼 채워진 것이냐, 도대체. 어느 만큼, 어디까지 채워지면 채워진 거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선은 어디냐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이제 받게 됩니다. 나름의 이런 한계가 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다른 이론들이 전개됨에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주요한 학문들은요, 원래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냥 아주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욕구 단계론 같이 이런 이론들이 바로 이제 고차원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문의 토대가 되고 어느 하나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진짜 찐 연구다, 진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살펴보셨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서 생리형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의 강도가 가장 큽니다. 이게 가장 인간으로서의 본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욕구가 가장 크고, 식욕, 성욕, 수변욕 이런 게 있고, 안전 욕구는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 질서 등에 대한 욕구, 요게 이제 낮은 단계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신분보장 같은 거, 경제적 안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을 느끼면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다. 소속되고 애정을 이제 서로 나누고 싶은 이런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높은 평가와 존중을 통해 자존심을 유지하려는 욕구인데,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자기 존중감이 있고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나아가려는 자기 완성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 개발에 나서게 되고, 도전적인 직무의 확충 같은 것들을 이제 시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하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로 이렇게 나아가는 관계인데, 이걸 이제 엘더퍼란 학자가 3단계로 좀 이렇게 단순화시켰고요. 그리고 메슬로우가 이 퇴행이나 동시 발현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엘더퍼는 퇴행이나 동시 발현도 말한 학자고요. 나머지 학자들도 낮은 단계 욕구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높은 단계 욕구들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고, 일단은 그 기준이 되는 게 메슬로우였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이론은
욕구 계층이 순차적으로 발동하고 하위 욕구의 강도가 크고 우선적인데 일단은 만족 진행 접근법, 즉 밑에 단계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발현되는 형태로 되고 그러면 전 단계의 욕구는 약화된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계를 보게 되면 개인의 차이가 있죠. 사실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욕구가 더 크게 발현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합적인 욕구 발현이나 퇴행을 고려하지 않았다. 욕구가 그리고 이게 한 번 충족됐다고 끝나는 게 또 발행하고 또 발생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신경 쓰지 않았다. 욕구 계층과 단계 구분이 불명확하다. 이런 한계를 꼽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동기부여 이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